안녕하세요.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좀 이렇게 밀리는 다시 밀렸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큰 파동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의미는 없게 또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봐야 되나 저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뭐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를 또 더 좀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HLB 생명과학 파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고 밀리지 않은 모습 그리고 파워도 좋은 자리에서 다시 슈팅이 나왔다가 이런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생명과학, 자, 파워가 움직이면 뒤따라서 뭐 움직이고, 뭐 생명과학, LB, 뭐 아니면 이제 LB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지금 뭐 이런 말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생명과학 어느 정도의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 생명과학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이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HLB는 언제 제가 자리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부터 이 상승하기 전부터 제가 자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파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어느 누구나 들어와도 올릴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LB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생명과학이 어떻게 LB를 뒤따라갔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봤을 때는 약간 빠지는 듯한 올리다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누가 봐도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어떻게 되죠?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LB를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지금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제가 자꾸 이제 수급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간 거다. LB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여기에서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LB에서는 매도를 조금씩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매수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게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LB가 들어갈 거면 미리 그냥 들어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 나중에 확인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개인이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그냥 관심을 좀 갖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지금 매수하신 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단기 고점,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에요. 이게 완전히 고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고점에서 또 물리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개인들이 뭐 이 자리에서 매도,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아마 매수할 확률이 높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느 자리에서 들어간다, 어디에서 판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면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아니어도 그래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자,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어서 지금 이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5일선에 대한 부분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생명과학이 상승하면서 뒤늦게 좀 따라가 주면서 어떻게 또 상승이 나오는 부분. 그렇지만 다시 밀리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음봉에 대한 이 저항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가 아주 정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살짝 오버해서 올라간 그러한 수급과 가격대다. 그 부분을 이렇게 저는 저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크게 대단한 분석이다 아니면 이 분석으로 보시지 말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개인들이 여기 이 라인대를,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라인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2,000에서 3,00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은 지금 이 라인은 전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 5일선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수급이 붙는 거죠. 개인들이.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매매를 할 때 저런 부분을 보면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슈팅이 나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것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 종가상의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이 저항자리에 지금 저항이 생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가 제가 지금 미리 설정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미리 설정해 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지금 딱 종가예요. 지금 5일선이 종가상에 딱 마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가가 11만 7천 원이지 않습니까? 자, 5분봉 한번 가볼게요. 5분봉에서 자, 저는 예전에 11만 8천 원이 중요한 자리가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 라인대인데 자, 한번 볼게요. 11만 7천 원에 대한 부분이 제가 자,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종가이면서 5일선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린 내용이죠. 잠시만요. 네, 1분봉에서 볼게요. 자, 1분봉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5일선에 대한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이 분명히 보여지는 게 이러한 저항이 생기고 돌파라니까 수급이 딱 붙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개인들이 이 이동평균선의 매매, 그러니까 검색기를 쓴다. 우리가 검색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색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검색식을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캘핑 할 때도 쓰는 부분 중에 검색기 하나, 수식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검색기가 뜨는 거죠. 검색기를 뜨니까 너도 나도 그냥 붙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재료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 기업의 재료가 별로 안 좋아서 올라갔다 빠져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이 사면 올라가고 많이 빼면 빠지면 매도를 그러니까 팔면 빠지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지 지금 뭐 몇 분 사이에 기업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얘기일 뿐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서 다시 빠지는데 저항이 생기죠. 근데 올라가면 여기가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 길게 빼니까 저항이 생기고 다시 위로 올리니까 지지가 되죠. 그래서 종가상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상에 지금 5일선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지금 저항 아니면 돌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요일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도 지금 이 5일선을 돌파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급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다시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죠. 음봉이 나오면 좋지 않겠죠. 하지만 음봉이라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HLB 일봉상에서의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뭐 이 라인을 계속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5일선에 이탈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다음 자리가 뭐라고 보죠, 우리? 중요한 자리가 20일 아닙니까?
지금 21선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700원짜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빠질 때 21선은 이 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21선을 지지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 그게 바로 이 돌파하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수개월 전에 설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이 중요한 기준자리가 돌파한 이 캔들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거고 여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면 걱정할 게 없이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그냥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그래요. 이 HLB 자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거는 진짜 순식간에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저항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말씀 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고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뺄 때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빠지더라도 이걸 의미를 일단 두지 마시고요. 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잡는 이 두 캔들에 대한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여기 박스권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여기가 밀리면 어떻게 다음 자리를 보면 돼요. 근데 저한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계시는데 이 자리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전혀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꽤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14%입니다. 1억에 14%면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손절치고 어느 정도 대응 한다라고 하면 4%, 마이너스 4%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마이너스 14%까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 사람에 따라 투자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인 계좌 상태를 본다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 제가 지금 4에서 제 4%, 저는 4%, 이거는 14%다라고 하면 야, 이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대응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10%까지 본다라고 해도 4%예요. 1억에 4%면 4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이죠. 그 한 달 월급이 2, 3일 동안에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소액 투자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40만 원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자금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대응할 영역,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부분, 여기에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많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5일선 이탈 시의 급등자리, 그러니까 급등자리에서 5일선 빠지는 그런 위치, 그리고 21선에 대한 지지와 21선의 밑으로 빠졌을 때의 기술적인 반등자리,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다 이 자리. 다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모습을 보고 다시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